그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 아, 위에서 못 들었구나. 예, 예. 아, 다행이네. 나중에 방송으로 나오면 봐봐요. 네. 독일에서 최순실 씨 일 봐주는데 어느 순간 돈을 안 주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간장하고 밥하고만 먹었다는 거예요. 전기도 끊고 돈도 안 주고. 지난주에 스포트라이트 JTBC하고 인터뷰를 하길 불안하다. 우리 이제 앞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 고영태 씨는 못 만난다. 그리고 묻어버려라 얘기까지 나왔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최순실 씨가? 예, 그 LV 호텔에서 그 독일에서 임금 체불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 절반밖에 못 받았고요. 네. 그러다 이제 돈 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돈. 예, 노부장 그러지 마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비유인 줄 알았죠. 예, 저는 지금까지도 네. 제가 이렇게 뭐 위협을 받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느껴봐야 되는데 네. 그걸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미행을 한다 뭐 이런 정도 사람. 네. 예, 미행을 한다. 뭐 네. 제 체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또 살 것 같아서 이건 뭐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검찰 지하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누가 쫓아왔다. 꿈에서요. 검찰 그만큼 스트레스. 예. 그러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한 9회 받았고요. 한 10회 정도 이상 넘게 더 받았는데 그 중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는데 저기서 누가 막 칼 큰 거 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망가고 이런 꿈을 꿨었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노승일 씨부터 직접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최순실과 예산 도둑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찾아낸 거예요. 국가 예산을 뒤지다가. 그러니까 BIP 특별 예산이 지나치게 많았고 예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많았고 그 BIP 예산이라고 따로 항목 쳐진 것만 1조 4천억이었는데 근데 그런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전국 지하철에 스포츠 클럽을 만드는데 220개. 그 운영권을 K스포츠 재단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최순실의 커피숍 테스타로사가 체인으로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6호선 확장하는데 그 주변이 6호선 라인이 최순실 땅을 지나가게 만든다든가 또는 스포츠 토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박 중독자 연구도 정부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스포츠 토토 판매량을 늘려요. 그게 체육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또 최순실이나 이렇게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먹고 제 말은 뭐냐면 예산을 중심으로 봤더니 그냥 막 해먹은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해서 예. 정부 예산을 따먹고 그리고 그 예산이 K스포츠로 빨리 들어가게 만들고 그 K스포츠는 결국은 누구 거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쭉쭉 받아먹고 사는 거야. 앞으로도.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K스포츠 재단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K스포츠 재단의 주인은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공동재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는 박근혜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잖아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사회에 나와 있고. 감옥에 있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 정책 사업하고 K스포츠 재단 체육 사업을 매칭을 시켜요. 예. 매칭을 시키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박근혜가 도와주죠. 누구를 시켜서? 문체부 김종을 시켜서 매칭을 시켜줘서 그게 한 예로 들으면 그게 이제 종합형 스포츠 클럽하고 거점 K 스포츠 클럽 그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K스포츠 재단 돈으로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 WK라는 실소유주는 일단은 최순실이잖아요. 그건 만약에 100%고, 확실한 거고. 예. 만약에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1개소가 확정이 되면 그 1개소에 이제 경영 컨설팅을 WK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컨설팅 비용이 1억이에요. 예. 그럼 220개소라고 가정을 하면 220억이 고스란히 자동으로. WK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었고
K스포츠 재단은 그 모든 220개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0개가 쭉 산발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어디를 보내겠어요?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죠. 해외 전지훈련이나 해외 시합 등을. 네. 거기를 본 고지를 독일로 잡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서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가서 또 뭐를 해야 되냐? 그 선수들의 스케줄을 또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먹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 있으면서 독일에 있으면서 덴마크 시합이나 프랑스 시합이나 이런 걸 또 다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매니지먼트를 하게끔 독일 회사를 또 만들죠. 네.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오고 정부 예산이 다시 또 독일로 향하게끔 이런 구조들은 이제 실제 K스포츠의 뭐 사람이나 예산이나 사업은 철저히 WK, 그러니까 최순실 회사죠. WK가 결정을 했다면서요. 뒤에서 안 보이게. 그렇죠. 모든 그 이력서가 들어오면 최순실한테 가요. 이력서가. 그리고 최순실이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검증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그게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청와대 어디? 민정수석. 거기는 뭐 경호실에서 그걸 하겠어요. 민정수석실밖에 없으니까. 네. 그때 민정수석은 우병우였나요? 우병우. 그렇죠. 네. 불러 들어갔다가 예. 거기서 이 사람은 뒷조사를 해봤더니 괜찮겠어요 하고 다시 돌아오고. 예, 예. 근데 실제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그런 검증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쌍둥이인 미르재단에 미르재단에 이제 이성환 전 사무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예. 직접 내가 이력서를 갖다 준 적도 있다. 이렇게 커피숍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최순실이 이 사람 괜찮네 하면 자기가 이 뒷조사를 일반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민정수석을 보내고 민정수석은 뒷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청와대를 써먹고 예. 사람은 그렇게 뽑고 그다음에 사업 방향도 사업 방향도 최순실이 정해주죠. K스포츠 이렇게 하라고 예, 저렇게 예. 하라고. WK는 스포츠팀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한 개의 스포츠팀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 6, 7억 정도의 매니지먼트 비용이 발생이 돼요. 한 개 팀.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6억이면 5개 스포츠팀을 만들면 1년에 30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GKL의 펜시팀을 만들려고 그랬고,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을 만들려고 그랬고, 여러 종목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펜싱인 것은 고용태 씨가 펜싱 선수였기 때문이고 예. 배드민턴은 본인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전공을 나온 왜 것이고. 그러냐면 둘 다 이제 펜싱 전문가고 배드민턴 전문가고 하니까 팀을 만들면은 선수를 수급해야 되잖아요. 네, 알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먼저 펜싱과 배드민턴을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테니스 이쪽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죠. 정보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한 거고 그렇죠. 예산을 따지려면은 최순실이 예산을 못 따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BIP 특별 예산이라고 박스 쳐가지고 정부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럼 대통령이 해야지. 대통령은 그 돈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돈을 K스포츠나 미르가 빨아먹고 기본적으로 다 정상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약으로 최순실이 그걸 다 빼먹는 거죠. 그렇죠. 그 구조가 이번에 그 뉴슬리라는 세계적인 건설회사거든요. 레거시형 모델이라고 레고 같이 지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이런 거에 세계적으로 제일 알아주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평창에서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개폐회식 장소였어요. 개폐식 장소. 네네. 개폐식 장소가 너무 작다. 네. 그게 IOC에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950억의 대림 산업이 낙찰을 봐요.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낙찰을 봤으니까 나머지 또 시설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제 뉴슬리를 이용해서 그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거죠. 뉴슬리가 WK가 뭐라고 거기하고 한국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누슬리는 그 엄마하고 딸이 회사인 회사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아무것도 아닌 회사하고. 그리고 누슬리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이걸 따먹으려고. 예. 근데 왜 결렬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김종이 이제 또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뉴슬리가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참여를 하려면 서울에 지사를 만들어라.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라. 라이센스 계약이 아닌 한국에 지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WK하고 뉴슬리하고 공동으로 이제 지사를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최순실 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해서 누슬리에 수익이 생기면 뭐 절반은 달라고 그랬다나 뭐 하여튼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누슬리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누슬리가 최순실의 무리한 요구로 빠진 것이지 그 전까지는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죠? 왜? 대통령이 누슬리라는 업체를 알아봐라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 때 뉴슬리가 들어와서 했었을 거예요. 아, 예. 이게 뉴슬리하고 WK하고 이해관계, 그러니까는 뭐 마진에 따라서 이게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 그렇게 알려졌는데. 예, 그렇게 알렸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라, 보도됐는데. 예, 이게 불거지고 WK가 불거지고 K스포츠가 불거지고 누군가가 또 갔다가 자료를 막 폭탄 던지니까, 누슬리가 빠진 거구나 그냥. 예, 계약 이게 파기 시점이 언제쯤 되죠? 파기한지 안 한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계약을 파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계약한 시점은 3월 8일이거든요. 네. 근데 계약을 한 시점은 3월 8일인데 그게 언제 파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태한테도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누슬리를 뭘 안다고 갑자기 누슬리라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에다가 맡기라고 말을 합니까? 공대 출신이니까 어디서 들어서 알 수도 있죠. 근데 하필 누슬리를 말했는데 하필 최순실과 계약되어 있네? 우연히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 기업은 다 최순실과 관련돼 있어요. 관련 없는 기업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는 없어. 철저히 최순실의 사업을 챙겨줬단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삼성은 피해자입니까? 본인이 겪은 바로는? 삼성은 정말 진짜 너무나 잔인한데요.